자동차. 자동차. 응. 와. 집에 간다, 그치? 안녕하세요. 수성맘의 마틸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수다 34편의 언어 발달 지연과 그다음에 언어 장애 구분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아마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잠시 제가 아주 짧게 저희 둘째 아이가 25개월쯤 됐는데 형보다 조금 말이 늦다. 그래서 좀 지켜보다가 언어 발달 평가를 받으러 갈 생각이다. 여기까지 아주 짧게 올려놓은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벌써 그게 올해 2월이었거든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결국 둘째가 언어 치료 평가, 언어 발달 평가를 받으러 간 이유를 말씀드리고, 저 같은 분이 많을 것 같아요. 가야 되나? 어디까지 기다려야 되지? 모르겠다. 너무 헷갈린다.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내 마음은 너무 찝찝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저의 실제 찐 경험을 토대로 오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2월에 결국은 언어 치료를 받으러 가야 되겠다. 언어 발달 평가를 받아서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가를 가기 전에 저희 지인과 또 제가 집에서 언어 발달 평가를 체크를 했었고요. 토대로 안 되겠다. 더 이상은 기다리거나 피하지 말자. 이렇게 언어 발달 평가를 받아야 되겠다. 혹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첫 번째 이유는 너무 짜증이 심했어요. 하루 종일 짜증으로 표현하고 울고, 짜증으로 표현하고 울고, 들어눕고, 찡찡거리고, 또 안 되면 물건 던지고, 그런 시간들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이제 이런 이유나 원인을 알고 있었지만 이게 생활에 밀접하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 시기가 제가 한참을 잠을 못 잤던 시기에다가 아이가 짜증이 같이 겹치니까 저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고, 그러니까 단어를 듣고 이름절씩 따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울고 짜증내기를 반복했었던 이유가 좀 가장 컸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름절씩 따라 할 수 있어요. 안, 아, 가, 자,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붙여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까까인데 떼, 떠, 이런 식으로 자기 편한 대로 발음을 해버리는 거죠. 천천히 하면 따라할 수 있는데, 그거를 엄마, 까까 이렇게 하면 엄마, 떼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자기의 편한 대로의 발음을 고착화될 것 같다. 이게 너무 길어진다. 이게 20개월부터 제가 지켜봤던 건데, 급하면 자기 편한 대로 엄마 자기는 듣고 발음을 했다고 하는데, 급하고 말을 제대로 하기 싫을 때는 자기가 편한 대로 발음을 했던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특수교육 쪽에 일을 하고 있지만 중2 제 머리를 못 깎습니다. 여러분, 중2 제 머리를 못 깎는 속담에 대해서 절절하게 느꼈고, 이 녀석이 제가 이제 언어 촉진을 해준다고 언어 촉진을 해주면서 뭔가 놀이 방향이나 방식이 바뀌어지면 입을 꾹 닫았어요. 와나, 엄마, 까까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척 하다가 몇 번 이렇게 상황 안에서 요구를 해도
눈을 피해버리거나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점점 이제 길어진 거죠. 그리고 빨리 배고픈데 밥을 주지 않거나, 그때도 제가 요구를 하라고 했겠죠. 엄마, 밥, 엄마, 맘마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도 입을 다물기 시작했던 게 점점 길어졌던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아이를 알아서 가르치는 거랑은 다르다. 네, 내 자식은 정말 쉽지 않다. 이런 걸 절실히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네 번째 이유는 34번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셀시 집에서 평가를 해봤었고, 그리고 지인 선생님을 통해서 메가더, 한국판 메가더 베이츠라는 언어 검사 평가지를 해주셨어요. 한국판 메가더 베이츠라는 평가 도구를 아마 거의 들어보시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간단히 해드리고자 이제 요약된 내용 올려드릴게요. 영아용, 유아용으로 나뉘고요. 둘째 같은 경우에는 이미 18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유아용 원판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체크하는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던 것 같은데, 유아용은 영아용과는 다르게 표현하고 문법이 좀 들어가고요. 영아용은 제스처와 놀이, 그 다음에 어휘에서도 표현 및 이해가 같이 들어가서 파악하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참고하세요. 검사 결과와 가지를 종합했을 때 수용 언어는 자기 개월 수의 27개월, 28개월 선에 계속 걸쳐 있는 정도였는데, 표현 언어가 3, 4개월 정도 계속 이렇게 떨어져 있는, 어느 정도 선에서 예를 들어서 20개월에 만약에 평가를 했는데 15개월이 나왔으면 25개월쯤에는 어느 정도 다 따라와서 25개월 사이에 아예 포함이 된다든지 아예 근접해 있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3, 4개월 정도의 지연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종합을 해봤을 때도 기다리면 되는 수준이었는데 1표준 편차 정도 떨어지는 걸로 나왔는데, 이제 3월부터 일을 시작하게 됐고 아이를 끼고 쪽지를 밀착해서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언어 검사를 받으러 가게 된 네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영유아 발달 관련해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 아동 발달 센터를 알아봤고요. 3가지 바우처가 있죠. 유아 장애 아동 바우처, 아청심, 아동 청소년 심리 바우처, 영유아 그 발달 재발에 관련된 바우처 이렇게 있는데, 이제 완이는 36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영유아에 해당되고, 영유아 발달 재발 관련 바우처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 언어 치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가서 언어 검사는 셀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엄마 면접 인터뷰, 다른 기타 언어 검사를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셀시에 좀 더 중점을 맞춰서 검사 결과지를 써주셨고, 그래서 수용 언어는 27에서 28개월 정도, 그러니까 정상 범위치 안에 들어가는 결과로 나왔었고, 표현 언어가 24개월 정도, 10에서 25 프로타일 이렇게 나왔었고, 수용 언어는 80 프로타일로 나왔었던 결과였어요. 그래서 당장에 막 너무 급하게 해야 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요렇게 아이가 어리다고는 하지만 놔두면 좋진 않겠다. 그리고 엄마가 일을 시작했으니까 적절한 자극을 또 예전처럼 주기 힘들겠다 해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원장님하고 얘기해보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언어 치료를 주일에 시작해보자라고 지금 3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7회기 정도 되네요. 그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치료실에는 확실히 집중적으로 아이만 집중해서 아주 흠뻑 놀이를 중심으로 해서 언어를 촉진해 주다 보니까 금세 언어를 모방하고 따라하고, 또 자기가 생각나는 것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런 왔다 갔다 핑퐁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것들이 이제 언어치료실에서 했던 것들을 제가 또 그런 이제 팁을 받아가지고 집에서 가면 언어치료에서 했던 비슷한 상황에
큐를 계속 주는, 그러니까 상황적 제시를 계속 해줘서 이제 언어를 계속 이제 이렇게 촉진을 해주는 거죠. 아무래도 제가 좀 조바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복직하기 전에 언어 촉진을 많이 줘서 빨리 좀 말을 트이게 하고 싶다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아이가 느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좀 뭔가 달라졌다. 뭔가 달라졌다. 왜 저러지? 막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이런 것들 좀 느끼지 않았나. 그래서 입을 닫지 않았나 좀 싶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그만하세요. 언어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좀 보고 그만해도 될 것 같다고 하실 때까지 일단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자, 언어 치료 계획은 크게 5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전문가의 평가. 그 평가를 받고 두 번째 언어 치료 필요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으면서 언어 치료를 더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 결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치료를 그만둘 때 그 치료 효과가 일반화가 되는 게 유지 정도가 어느 정도에 되는지에 따라서 결정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5번째, 최소 6개월 이상 주 1, 2회는 하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영유아 언어치료 같은 경우는 책상 위에서 하는 거 별로 효과 있지 않아요. 잘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영아 전담 언어치료 선생님들이 많이 없는 이유가 영아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아파서, 짜증나서, 배고파서, 기저귀 갈아야 돼서, 뭐 또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비가 와서 여러 가지 이유로 수업에 인풋, 수업을 해주는 만큼 나오는 게 적으니까 영아를 맡기를 까다로워 하시는 분들이 좀 꽤 있어요. 2~3살 되는 애를 막 의자에 앉혀서 카드를 보여주고 언어 촉진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테고 하신데 0에서 36개월 사이는 놀이 중심,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내 중심에서 나오기 전 단계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라서 내 중심에서 밖으로의 세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언어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놀이에서 이제 이렇게 끌어내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0에서 36개월 사이 언어 치료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검색을 좀 해보시고, 저는 이제 성북구청에 있는 아동 발달 센터고요. 영유아 중점으로 하는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라서 또 문을 두드렸고 거기에 또 이미 지인 아시는 분이 했었던 거라서 또 추천을 받기도 했고, 영아는 4세 이후의 유아나 아동기와의 언어치료 접근법은 다릅니다. 네, 그건 확실하고요. 집에서 저와 같은 조금 뭔가 터질 것 같은데 언어 치료하기에는 좀 괜히 뭔가 좀 일을 크게 벌리는 것 같고 치료 받는다 이러면 좀 뭔가 선입견이 생기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감기 걸리면 어디 가요? 소아과, 내과 가죠. 팔이 아프거나 인대가 느려지면 정형외과 갑니다. 똑같아요. 언어가 늦거나 조금 아리까리하다, 내가 질적인 촉진을 집에서 엄마로서 잘 주기 힘들다 그러면 그냥 뭐 약사한테, 의사한테 얘기하듯이 언어 치료 가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훨씬 좋고요. 제가 또 엄마의 심리적인 안정, 어떤 불안함을 좀 많이 해소해 주는 것 같아요. 치료를 받고 있고 거기서 계속 체킹을 해주고 엄마한테 어떤 제시를 해주고 아이한테 상황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큐, 그러니까 단서들을 많이 좀 그래도 배워가고, 제가 뭐 이쪽 분야에 있다고 하더라도 또 엄마기 때문에 일로서 제가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위로 또 아이가 훨씬 언어치료실에서 발화가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게 슬슬 이제 조금 뭔가 물꼬를 트는 것 같은데 뭔가 확실히 형아랑 비교했을 때는 더딘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또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이런 비슷한 가정을 가졌고 30개월에서 36개월 사이 터진 아이들이 좀 대부분이긴 했어요. 확실히 말을 하지 않을 때는 한 달에 한 단어도 늘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고
네, 계속 엄마만 한 달 내내 엄마 아빠 깎아만 했던 적도 있고 엄마 아빠 안 하면 한 달 내내 정도 했던 적도 있고 네, 뭐 계속 거의 한 달 절반은 우는 걸로 표현했던 적도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이 고민하신 분이 아예 언어 지연이 딱 돼서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진단 받으신 보다 저같이 정말 헷갈리는 그 선에 받을까 말까 하는 그 선에 계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짧게 올린 영상이긴 하지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둘째 언어 치료 과정은 이후에 다시 네, 어느 정도 좋아졌나 또 어느 선에서 평가해서 그만두게 되었나 이런 거는 진행 과정을 다시 올리도록 할게요. 자, 수소맘은 다시 유익하고 재미있고 즐거운 정보를 가지고 돌아올게요. 안녕.